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주니어 네이버가 26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1999년 6월부터 정식으로 시작된 국내 최초 어린이 포털 사이트인데요. 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에 이제 유아용 콘텐츠가 들어가면서 서비스 종류를 택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AI나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에 집중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주니어 네이버로 자란 세대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고, 그래서 이 서비스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생들인데요. 네. 동화나 동요 또 교육 콘텐츠나 어떤 플래시 게임 같은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 거의 사이버 유치원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네. 네이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니버 이용자가 450만 명이었고, 이게 국내 9살, 그러니까 9세 이하 어린이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종류가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고 있었는데요. 예. 결국 이번 주니버 종료와 동시에 대한민국의 어린이 포털 사이트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럼 이제 어린이 전용 공간은 없다? 네, 없습니다. 음. 다만 그 부분을 가장 그 주니버를 이용했던 세대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릴 때 건전하게 상식을 키우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유일한 플랫폼이었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아동만을 위한 인터넷 공간이 사라진 건 해악이 크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더 이상 이용을 안 해서 사라지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어린이를 노출시키는 게 어른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인터넷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인 거죠. 자, 그러면 요즘 어린이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궁금하시죠? 예. 제가 어제 그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3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그리고 초록우산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라는 이름인데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니까 우선 3살부터 9살까지 인터넷 이용률이 이용자가 89.4%입니다. 3살부터가. 10대 이용자는 99.5%이기 때문에 예. 아동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9명은 친구들과 연락을 할 때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메시지로 연락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10명 가운데 4명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데 유튜브나 동영상 사이트에서 이제 노출되는 그런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넘어오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네. 그걸 알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어제 그 유치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유치원생들이 뚝배기를 깬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뚝배기 깬다? 네, 이게 그 말이나 행동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의 머리를 깨고 싶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 화난다라는 그런 은어인데요. 예. 이게 이제 보호자들한테 그래서 교사가 유튜브 시청을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음날 그 등원을 해서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내가 휴대폰을 못 쓰게 됐다라고 따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치원 때부터 유튜브에 노출되고 일부는 그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서 다 노출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뭐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연령 제한을 푸는 방법이나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어요. 네, 접근을 하긴 굉장히 쉬워 보이고요. 특히 연구 보고서 가운데 눈에 띄었던 항목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 증가세입니다. 네.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2016년에 18.6%였던 게 2022년에 40%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인물을 접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 단적으로 그걸 알 수 있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그 이달 초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또 비판을 받았던 초등학교에서 여캠 댄스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역캠 댄스 이게 뭐예요? 이게 활자 그대로는 여성이 카메라를 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외모나 성적 매력을 어필하면서 그걸 주 콘텐츠 삼아서 방송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에서 스트리머들이 별풍선을 받고 금액적 후원을 받고 고마움의 표시로 어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요. 네. 거기 나오는 특정 음악과 춤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 강당에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그 음악을 틀자마자 이제 앉아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고
무대 앞에 서 있던 아이들도 바로 그 음악을 알아차리고 춤을 추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좀 절망적인데 그 춤을 모르는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 또한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인터넷 영상에 대한 접근을 막을 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모방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막는 거에는 한계가 있고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제대로 이제 그 이용할 수 있고 또 접근할 수 있는지 오히려 교육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